동교동 사적. 어저께 제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그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뭐 서울시나 아니면 국민 세금 뭐 이런 걸로 매입하는 방안을 뭐 연구해 보면 어떠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오늘 이 추가 취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정청래 의원이 정말 그동안 동교동 사저의 매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사정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부대표가 될 테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까?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나? 정말 진퇴양난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전 의원 소유입니다. 이 동교동 사저가 7월 24일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강모 씨 등 3명한테 약 100억 원 정도의 이 동교동 사저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미 법률적인 절차까지 다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100억 원 이미 잔금까지다. 이 7월 24일이라는 게 잔금까지 다 받은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 전두환 대표 등이 지난 5일에 동교동 사저 앞에서 내각을 백지화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사저는 DJ가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위대한 증거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거는 국비와 서울시비,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해 문화유산화하자. 뭐 이런 걸 제안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해드렸죠. 근데 이 논란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제 정치권으로 옮기고 튼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김홍걸 전 의원은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권능갑 씨가 아마 지금 김대중 계단 이사장을 한 모양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렸더니 알아서 잘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관심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무갑 전 민주당 공원도 이걸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 그래갖고 지금 와서 이제 전부 뭐 자기를 뭐 나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런 불만을 얘기한 건데 글쎄 거기에서 김홍걸 전 의원이 숨기는 내용이 있죠. 자기가 시가로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왜 숨깁니까? 2020년 4월에 이제 신고한 국회의원이 되면서 신고한 액수가 뭐 58억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한 4개월 만에 또 한 10억 원 정도가 누락됐다. 그러면서 그해 8월에 2020년 8월에 신고한 게 67억 뭐 얼마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67억 얼마 동교동 사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동교동 사저 당시에 32억 정도의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거 지금 100억에 팔았다는 겁니다. 3배억. 그러면 67억에 거의 3배 정도가 현 시가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뭐 150억도 훨씬 넘는 재산가 아닌가. 물론 그중에 부채가 30억 있다고 합니다. 그거 빼도 100억이 훨씬 넘는 자산가인데 그게 그랬더군요. 뭐 30세가 17억이라고요. 17억을 못 내서 이 100억짜리 집을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억이 훨씬 넘는 자산가인에서 왜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나요? 그 부분을 살짝 숨기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이재명의 진퇴양난이라고 하느냐. 이재명 후보가 지금 특히 민주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호남입니다. 호남 그러면 김대중이죠. 그러니까 DJ의 정치적 유사를 이재명 전 대표가 전부 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동교동 사저는 그건 난 몰라. 이게 뭔가 미스매치, 브레이치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호남의 정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모른 척하고 있다가 어제 과거 DJ 비서실장 출신인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보고를 드리니 DJ의 유업을 이어야 할 투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자고 하시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이 이 부분에 관해서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김민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메시지를 냈을까? 궁금하시죠?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시간벌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이게 결국 돈의 문제인데 본인도 뭐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고 그래서 시간을 일단 벌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뭐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 내가 웨이니가 잘못 전달됐다. 김민석이 잘못 전달했다.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말로는 뭐 책임감으로 했지만 책임을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메시지를 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과연 대책이 있느냐. 우선 최기화 전 대통령의 수교동 사절은요. 2009년에 국민자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김웅걸 전 의원의 설명을 듣자니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문화재 지정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건에 안 맞아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못 해줬다는 거죠. 요건에 안 맞은 건 문화재 지정이 되려면 적어도 지은 지 50년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02년에 신축을 했다고 하거든요. 과거의 동계동 사절을 우리 말은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거의 헐다시피 하고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9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이걸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보니까 18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그 땅에 디즈니가 살았고 그런 점에서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문화재 지정이 되려면 50년, 지은 지 50년 정도가 지나야 된다는 요건이 안 맞으니까 박원순 서울시에서 아무리 뭐 이런저런 국리를 하다가 결국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우병우 서울시라고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화재 지정에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장벽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민간에서 모금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다시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다 이미 법률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니까 아마 그럼 이 박모 씨 등 그걸 산 사람들이 다 취득세 뭐 이런 것도 다 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까지 다 하자면 이제 100억을 훨씬 뛰어넘는 돈이 필요한 거죠.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자기 예금 유급을 내놨다 뭐 그러는데 뭐 그거 아직 뭐 툭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매입자는 그걸 다시 팔 생각이요?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팔 생각이요? 그럼 결국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왜 이재명의 진퇴양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DJ 사저 매각을 계속해서 모른 척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한 뻔한 민심이 어떻게 돌결할지. 그렇잖아도 PK나 TK나 뭐 이런 데에서 이재명 부부가 얻었던 표보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얻은 표가 훨씬 적습니다. 뭐 어떤 유튜버는 이걸 가지고 뭐 호남이 이재명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던 80%가 훨씬 넘는 지지를 보냈는데 그게 왜 버린 겁니까? 그건 버렸다고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어느 곳에서 80%가 훨씬 넘는 지지를 받습니까? 여전히 호남은 이재명 지지. 물론 이재명이 아닌 다른 대안이 나왔을 경우에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선택에 굉장히 능하다 하는 게 호남 민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DJ 사절을 모른척 했다가는 이 호남 민심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이재명 후보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메시지를 냈습니다. 책임감 있게 처리하자 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그거 모른척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하는 거죠. 사저 매각을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반복으로 또 이걸 계속 그냥 문계산이 외면한다는 불안 민심이 두렵고 진퇴양난